안녕하십니까, 조한청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식 전업 투자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런 경우 또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업 투자자입니다. 매일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체크하고 미국 장 마치고 나면 한국 등 다른 나라 주식 시장에 투자합니다. 주로 단기 투자 그리고 기술적 투자라고 하죠. 를 주로 하고 장기로 보유해서 투자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데이 트레이더인 거죠. 전업 투자자이고 또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하다 보니 시장 움직임을 그때그때 확인해야 되고 그렇겠죠? 익숙한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충 연상할 수 있잖아요. 시장의 움직임이 막 급하게 돌아갈 때 그때마다 포지션을 잡고 단기 차익을 구한다, 이런 분이시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던가 전문 소프트웨어 있죠? 그리고 뉴스 단말기 그리고 하드웨어 등 관련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랬을 때 이런 것들 내가 공지할 수 있느냐, 공지할 수 있는 방법 없겠느냐라는 얘기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이게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관련 비용을 공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러나 이게 일반적인 투자자라기보다는 이게 업인 사람이잖아요. 이게 본인의 직업인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소득으로 말하자면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겠느냐, 이런 질문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본업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비즈니스 소득이라던가 급여 소득,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온전히 우리의 비즈니스 인컴이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은 사이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것들이 우리가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별도의 어떤 텍스 트리트먼트를 받는데, 이런 경우는 이게 본인의 주업이다 보니 혹시 나의 메인 비즈니스로서 인정받고 좀 더 혜택을 볼 만한 여지가 없겠느냐, 이 질문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냐 아니면 전업 투자자냐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전업 투자자라는 말은 좀 편의상 붙인 거고요. 세법상 용어는 트레이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베스터냐 아니면 트레이더냐에 따라서 세법이 별도의 어떤 트리트먼트, 별도의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1년의 어떤 수익이라던가 비용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익숙한 이 투자자로서의 텍스 임플리케이션, 세법상의 규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겠죠. 캐피털 게인 트리트먼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손익, 이익이 됐건 손실이 됐건 이거는 캐피털 게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자본이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에 따른 별도의 어떤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은 이 자본이득, 캐피털 게인의 경우는요, 이게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일 경우에는 장기 자본 손익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1년 미만의 소유 자산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것은 단기 자본 손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건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투자 자산에 대해서 내가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이 손익에 대해서 어떻게 트리트하느냐, 캐피털 게인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요, 일반 비즈니스 소득보다 유리한 점이라면 세율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전체 소득의 그 규모에 따라 텍스 브래킷이라고 하죠. 보통의 이 일반 세율이 결정이 되고요. 그게 얼마냐에 따라서 이 자본이득에 결정되는 세율도요, 0%인 경우도 있고요. 그게 개인의 경우 한 7만 불까지였었나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은 내가 기타 소득, 전체 소득이 그 7만 불이라고 치면요, 그보다 아래라고 하면 내 자본 캐피털 게인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된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15% 또는 20%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 일반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보다 유리하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 불리한 점도 있죠. 순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3,000불까지만 인정을 받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캐피털 게인이 있고 캐피털 로스가 있으면 내가 손실이 아무리 많이 발생했어도,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단 말이죠. 부동산도 하락하고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걸 실현하면, 내가 매각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사실 잃은 것도 아까운데 여기서 세금 공제도 다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캐피털 게인, 캐피털 로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캐피털 게인만큼을 차감하는 데 쓰고, 그보다 순손실이 더 클 경우에는 최대 3,000불까지만 기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carry forward, 다음 해로 이월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캐피털 게인에 대한 이 세법상의 규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와시세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22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의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손실이 많이 크게 발생해서 가격이 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산 거보다 훨씬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컨대 주식에서는 이득 본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주식 매각 손실만큼은 내가 세금을 줄일 수 있잖아요. 소득을 줄일 수 있잖아요. 서로 차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손실을 본 주식을요, 팔고 나서 바로 다시 산다고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마존 주식이 작년에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마존 주식이 떨어졌는데 나는 이거 뭐 계속 가져가긴 할 건데 그래도 미실현 손실 부분이 많으니까 이걸 팔고 바로 사면 그 부분이 실현 손실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데서 번 소득을 차감하는 데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마치 이게 로스를 harvest, 추수하는 거죠. 수확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스 harvest라고 해서 하나의 텍스 플래닝 어떤 스트래티지로 활용도 되긴 합니다만 주식의 경우는요. 이 와시셀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실현 손실을 발생시켰을 때는 그 해당 주식에 대해서는요. 한 달간 그 다시 샀을 경우에는요. 이 손실을 인식 못하고 2월 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와시세일 적용이라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이런 와시세일의 규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은요. 투자자였을 경우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비용도 인정 못 받을 것이고요. 내가 어떤 주식 이 전문 투자를 위해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다 해도 안 될 것이고요. 뭐 홈오피스 비용, 컴퓨터 비용 뭐 이런 것들 다 공제 못 받는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2강 한번 보시면 와치세일이라든가 일반적인 투자 규정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에 반해 이 전업 투자자, 트레이더라고 하는데요. 트레이더로 세법상 내가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죠. 주식 투자를 말하자면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뭐 주식 투자겠죠. 뭐 부동산을 이렇게 전업 투자자로서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될 테니까 주식 투자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세법이 얘기하는 규정은 어떤 조건은 뭐냐면요. frequent and substantial transaction. 빈번하고 뭐 상당한 거래여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short-term market swing.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수익이요. short-term investment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많이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단기 거래를 통해서 내가 수입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경우에 전업 투자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말이죠. 그러다 보니 판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판례를 좀 다룰까 하다가 뭐 그건 안 다루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상식적으로 이게 어떤 경우에 빈번하고 상당한 거래냐, 어떤 경우에 단기 거래냐, 이게 뭐 한 건, 두 건 했을 때 당연히 될 리는 없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fact and circumstance에 따라서 판례가 결정이 되어 왔으니까요. 그에 맞게 내가 만약 트레이더가 되고자 한다면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해야겠죠. 아무튼 anyway, 전업 투자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이 세제상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되느냐, 뭐 혜택이라고 했는데요. 혜택이겠죠. 어떤 거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사업 비용의 인정을 받습니다. 얘가 전업 투자자예요. 다른 거 없이 그 매일같이 데이 트레이딩 하고 하면 비용도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또는 내 사무실이요. 그것도 사실은 내 사무실이잖아요. 내가 딜링룸을 꾸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뭐 우리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들도 다 구축하고요. 뭐 단말기도 있고 모두 있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고급의 또는 고사양의 시스템 이런 것들 일반 투자자였을 때는요. 공제 못 받아요. 그렇지만 전업 투자자로 인정받을 경우는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투자 관련 비용이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무실, 뭐 유료 서비스 구독,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 이 손익에 있어서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그 손익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캐피털 게인 로스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 말은 장기 보유의 경우는 0% 앞서 뭐 15%, 20% 있었잖아요.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와 같은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기 거래를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전히 유리하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죠. 왜? 캐피탈 게인 로스라고 하는 것이 short-term capital loss, short-term capital gain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일반 소득하고 세율이 같거든요.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게 뭐 유리한 캐피탈 게인 로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아닐 겁니다. 왜? short-term gain loss일 테고 그것들은 비즈니스 일반 세율에 적용을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이처는 이 소득의 캐릭터를 캐피털로 봐준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보통 비즈니스 인컴, 사업 소득이라고 하면 이게 소득세뿐만 아니라
이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던가 메디케어 텍스 그래서 최대 15.3%를 내가 추가로 넷 인컴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전업 투자자가 발생시키는 주식 매각으로부터의 수입은 손익은 비록 이 성격, 이 사람이 트레이더, 전문 투자자로서 사업성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세제상 혜택이 있는데 이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트레이더이면서 나의 어떤 이런저런 주식 투자 활동이 트레이더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서 동시에 본인이 mark to market election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mark to market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시가평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 시가평가를 할게요 라고 선택을 하는 거. 이건 IRS에다가요. 내가 그 해 4월 15일까지 신청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거는 이 IRS의 내 어떤 프로액티브한 자발적인 신고 과정을 통해서 마크 투 마켓 일렉션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까지 하게 되면 어떤 추가 혜택이 있냐면 바로 이 제약이 없는 투자 손실 공제가 해당이 됩니다. 뭐냐? 원래 우리가 이 캐피탈 에셋이죠. 주식, 부동산 이런 걸 팔면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만 캐피탈 로스를 공제할 수 있고 로스 금액이 더 커도 3,000불까지밖에 인정 못 받는다 그랬죠. 그렇지만 마크 투 마켓 일렉션을 한 트레이더의 경우라면 이 투자 손실이요.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다 기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와시 세일의 규정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크 투 마켓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앞서 이 4월 15일까지 이 IRS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내가 약속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 그 주식 자산을요. 매년 말에 시가로 평가해서 그 손익을 마치 내가 실현한 것처럼 간주하고 인식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시가가 많이 올라갔어도 팔지 않으면 원래는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시가 평가를 내가 약속했으니 그럴 경우에 내가 시가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그 차액만큼을 연말에 내가 이익으로 잡겠다라고 약속한다는 거죠. 손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매년 말 시가 평가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기로 약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요. 내가 전업 투자자란 말이에요. 또는 사실 전업 투자가 아니더라도 아주 액티브하게 하는 그런 투자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앞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숏텀이어야 되고 그리고 frequent 해야 되고 significant이었나요? 뭐 상당한 수준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반드시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해야 된다는 거냐? 물론 그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나는 충분히 어떤 숏텀 트랜잭션을 하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라면 뭐 저는 아닐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롱텀으로 가져가는 거를 지향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애초에 생각도 안 할 텐데 만약에 이렇게 단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하다면 어떤 세법상 혜택을 보기 위한 최적의 포지셔닝이라면 결국 트레이더 위드 마크 투 마켓 일렉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러한저런 비용, 발생한 비용, 심지어 내가 사업장에 나만의 이 투자 룸에 가는 거, 그쵸? 이것도 교통비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뭐 스몰 비즈니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익스펜스들, 뭐 홈오피스를 쓴다면 거기에 일부도 사무실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단말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캐피탈 로스에 대한 리미테이션, 3,000불 리미테이션 적용 안 된다. 내가 계속해서 공제할 수 있다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또한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는 여전히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넷 인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와시 세일이라는 것도 적용을 받지 않으니 앞서 말씀드린 로스 하베스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말하자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각해서 그것을 수입 부분과 차감하는 데 쓸 수도 있겠다. 이긴 한데 뭐 사실은 마크 투 마켓을 하니까 그런 것도 필요가 없겠네요. 와시 세일을 안 하더라도 아무튼 와시 세일과 똑같은 나의 어떤 손익 인식 과정에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뭐랄까 내가 빈번한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트레이더 with mark to market election일 텐데 결국 퀘스천은요. 트레이더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요. 앞서 말씀드렸던 frequent and substantial transaction 그리고 short-term market swing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쉽지는 않더라. 따라서 이걸 정말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뭐냐? 이게 있어요. 내가 마크 투 마켓을 하는 정말 데이 트레이더라고 하면요. 나는 무조건 그 해에 전문 투자자로서 나의 모든 주식 거래를 취급해야 하느냐인데요. 그거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전업 투자자로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좌는요, 내가 일반 투자자 계좌로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유리한 것만 체리 피킹 할 수도 있다는 뜻일 수 있는데 가능하다예요. 그래서 전업 투자이면서 일반 투자자의 상황, 스테러스를 동시에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내 전업 투자자로서의 거래 계좌와 장기 투자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장기 투자자로서의 이 계좌를 반드시 세그리게이트 해가지고요, 따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